글의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적 요령, 그 두 번째로 중심 문장 찾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문 속 글 내용은 숨겨진 어떤 뼈대를 갖고 있습니다. 글을 분석하며 읽는 것은 이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뼈에 살을 붙이고 그 살에 옷을 입힌 것이 글의 모양새겠지요. 이것은 마치 정장을 차려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 옷을 벗겨내거나 살을 찢어내지 않고도 그 속에 숨어있는 단단한 뼈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의 중심 생각을 잡으려면 먼저 글의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찾은 후 이것에 밑줄을 긋습니다. 어떤 글이나 그 뼈대를 파악하는 것이 그 글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작업이 되겠죠. 전체적인 통일된 큰 줄기를 파악하면 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부분은 저절로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내용을 모르면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큰 줄기를 파악할 때 그 글의 주요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보통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을 잘 읽으려면, 다시 말해 글을 잘 이해하려면 그 글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뼈대를 찾아야 합니다. 글은 단순히 부분을 모아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일된 의미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글의 중심생각, 즉 뼈대를 찾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글쓴이가 글을 통해 풀어나가려는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으며 글의 의미는 단박에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 전제로 앞서 말한 것처럼 글의 중요한 단어를 찾아 글쓴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핵심의 하나는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단어, 다시 말해 핵심 어구를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핵심 어구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글 속에 중심 문장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서 나머지 문장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문장은 이해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단어가 그런 것처럼 문장들도 대부분 이해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아 비교적 빨리 읽으면 됩니다. 독자 입장을 따를 때 중요한 문장들은 첫눈에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해석하기 힘든 문장들이겠죠. 그런 문장들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장들보다 더 천천히, 더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글쓴이에게는 중요한 문장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장이 가장 크게 신경을 쓰면서 읽어야 할 내용이 됩니다. 한편 글쓴이의 시각에서 볼 때 중요한 문장은 자신의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견해들이 드러나는 문장들입니다. 글에는 글쓴이의 논리적인 주장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견해를 갖게 되었는지, 또 왜 자신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글쓴이가 사용하려는 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다른 사람들이 쓴 글에 관한 이야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관련 있는 자료를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쓴이가 전하려는 내용의 핵심은 그 글쓴이가 긍정하거나 부정한 중요한 주장과 함께 왜 그런가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뚜렷하게 눈에 띄는 주요 문장들을 찾아낼 때까지 결코 글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문장을 파악하는 것은 글을 읽는 독자 스스로 해야 할 몫입니다. 자신이 이해한 단락과 이해할 수 없는 단락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독자라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알려고 하는 것은 글을 읽는데 가장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중요한 문장을 찾아내는 또 한 가지 실마리는 그 문장에 쓰인 단어들입니다.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겠죠.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그 핵심어구, 단어를 통해 좀 더 주의해 읽어야 할 문장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는 문장이 나타나면 그 문장에 있는 단어들의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심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개념과 소주제의 물음을 담은 핵심어구가 들어있는 문장이 되겠죠. 다음으로 단락 또는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문장일 겁니다. 세 번째는 단락 또는 글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 내용 또는 중심 생각이 들어있는 문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락 또는 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이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단락 또는 글 전체를 하나의 생각으로 집약한 문장, 이렇게 집약하면 간단할 겁니다. 귀납적, 연역적 논증의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도 중심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예시, 인용, 부연, 상수를 담은 글묶음, 이런 것들을 해설글이라고 하는데 이 글묶음이 가리키는 문장이 곧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단락 또는 글 전체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야겠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적 요령을 찾아 살피면 됩니다. 먼저 단락한 문장에서 핵심 어구를 중심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장을 찾으면 그것이 곧 단락의 중심 문장이 됩니다. 제재와 화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읽으면 글의 중심 생각은 또 눈에 잘 잡히겠죠. 이와 함께 주제 개념을 상술한 특별한 예시, 해설글에 주목하여 읽으면 글의 중심 생각을 담은 문장은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한편 글쓴이가 특별히 강조하거나 글 내용을 상술하기 위해 기술한 해설글 묶음, 이것을 재진술 단서라고 하는데 이것부터 덜어내면은 글의 중심 생각을 담은 문장, 즉 뼈대는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아울러 글쓴이의 생각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접속 표현에 주목하여 읽으면 글의 중심 생각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부가 전환의 접속 표현, 그러므로, 따라서, 왜냐하면 과 같은 부가 전환의 접속 표현에 주목하여 읽으면 글의 중심 생각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어 및 동사적 표현에 주목하면서 읽어도 그 중심 문장은 더 잘 포착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교와 대조를 이루는 문장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면 글의 중심 생각은 눈에 잘 잡히게 됩니다. 앞으로 중심 문장을 찾는 요령, 글의 중심 문장에 해당하는 문장과 중심 문장을 찾는 요령은 책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단박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